그녀와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의 형편이 말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시절이었고, 그녀는 부모님의 반대에 지쳐 삶의 여백마저 허덕이던 때였죠. 그런 우리였기에 더 진심이었고, 더 간절히 서로를 원했습니다. 정식 결혼은 고사하고 혼인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사랑을 이어가던 우리는 결국 조용한 반지 하나만으로 결혼을 대신하게 됩니다. 나는 말했죠. 언젠가 꼭 당신만을 위한 결혼식을 해줄게. 드레스도 여행도 신혼집도 내가 다 해줄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우리는 서로의 손가락에 조용히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 작은 약속이 그녀에게는 전부였고 나에게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곧장 외국으로 떠났고 그녀는 허름한 신혼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같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기다려달라는 다짐,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다는 고백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나는 새벽까지 일해야 했고 시차와 통신 사정 탓에 통화 한 번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시간을 내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죠. 당신 없인 너무 허전해. 나도야. 근데 조금만 참자. 금방 돌아갈게.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겠거니 했고 나중에는 불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외국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함부로 짐을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친구를 통해 들려온 말 한마디에 내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너 그 얘기 들었어? 내 부인 세상 떠났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쳐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입을 다물 수 없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야? 일도, 돈도, 미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또다시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일을 마무리 지어야만 하는 계약 상황에 있었고 무단으로 떠날 경우 몇 년간 쌓아온 커리어와 삶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나는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어버린 사랑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한 달 만에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준 사람은 냉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긴 왜 왔나? 우리는 너 같은 놈 사위라고 인정한 적도 없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아내가 묻힌 곳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 딸, 네가 죽였다고 생각해? 네가 외국으로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외로움에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그들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했죠. 당신이 멀리 있어도 난 괜찮아. 항상 날 생각해주는 거 아니까.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녀는 내가 떠난 그 순간부터 점점 무너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꿈을 위해 그녀를 외로움 속에 방치한 죄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부모님은 나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나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단 한 번만 어디에 묻혀 있는지만 알려달라고. 경찰이 출동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고 나는 유령처럼 그 앞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누구도 그녀의 산소가 어디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도 없었죠. 결국 나는 세상과 단절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와 나눈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남은 삶은 속죄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나는 조용히 짐을 쌌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20년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산속 생활은 말 그대로 사람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엔 휴대전화조차 꺼두고 지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움막 같은 집을 지어놓고 나무를 베어 불을 피우고 빗물을 모아 식수를 대신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나는 매일매일 그녀를 떠올리며 죄책감 속에 잠들었습니다. 내가 떠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조금만 더 곁에 있었더라면. 이 말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했고 그녀가 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땅 어디에 묻혀 있는지조차 모른 채 나는 그저 그녀가 없는 세상 속에서 벌을 받듯 살아갔습니다. 가끔씩 너무 배가 고플 때만 읍내로 내려가 일용직 일을 했습니다. 공사장, 농장, 폐지 수거, 식당 배달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습니다. 일당을 받고 간단한 식량과 약간의 생필품을 사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면 몇 주간은 다시 홀로 살 수 있었죠. 처음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도시 사람이 산속에서 살아가려니 벌레 한 마리에도 소스라치고 밤의 정적에 온몸이 경직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은 내 안에 있는 죄책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라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진 빚은 그 어떤 삶으로도 갚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시간이 조금씩 흐르며 나는 자연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바람과 냄새, 계곡물의 소리, 새들의 울음, 이 모든 것이 나의 벗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달리 이곳의 소리는 마음을 울리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점점 변했습니다. 어느 날 읍내 슈퍼에서 일용직을 하던 중 동료 한 명이 손에 든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기계 안에 사진도 있고 글도 있고 영상도 있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산 건 사실 충동적이었습니다. 나도 몰래 중고폰 하나를 사서 조용히 산에 올라왔죠. 그때부터 나는 사진을 찍고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 만들어 일기처럼 글을 남겼고 그 안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고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내가 쓴 글 중 하나에 누군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마음이 많이 치유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댓글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내가 쓴 글로 위로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삶이 아주 조금이나마 의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블로그는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산속에 사는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일상, 매일 느끼는 감정, 그녀에 대한 그리움까지. 나는 거기서 모두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도 내 글을 읽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 같아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그녀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를 떠올리며 자고 꿈속에서 그녀를 만나곤 했습니다. 가끔은 정말 꿈에서 그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만 고생하고 나처럼 평범하게 살아나 괜찮아. 꿈에서조차 그녀는 날 위로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녀는 항상 같은 미소로 날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으로 향하는 좁은 길목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이곳은 아예 등산로도 없는 외딴 산이었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을 본 적이 한 손으로 셀 만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동물이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움막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한 여자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지쳐 보이는 발걸음. 그런데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멈춰 서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신 맞지?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내. 그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 그리웠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야? 나 지금 꿈꾸는 거야? 어떻게 당신이 여기?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말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고 너무도 많은 감정이 쌓여 있었기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기 위해 3년이나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움막 안에서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등산 끝에 지친 얼굴이었고 나는 아직도 믿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가끔씩 손끝을 뻗어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이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웃음 사이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난 죽지 않았어. 널 속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널 떠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어. 그녀의 눈빛은 오랜 비밀을 꺼내는 듯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외국으로 떠난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날 가만두지 않았어. 내가 날 외롭게 만든다고, 그깟 반지 하나 끼워줬다고 그게 결혼이냐고. 내가 널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했어.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친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낯선 곳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휴대전화도 주소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곳엔 아버지의 지인이라는 중년 부부가 있었고 그들 집에서 그녀는 몇 개월 동안 사실상 감금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전화도 못했고 편지도 못 썼어. 무슨 수를 써도 내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그녀의 눈동자엔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탈출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없었고 가족들이 직접 찾아와 그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랑 오빠가 말했어. 네가 나를 그만두지 않으면 널 가만두지 않겠다고. 심지어 날 향해 손찌검도 했어.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토록 따뜻하고 부드럽던 그녀가 그런 폭력 속에서 버텨야 했다니.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혼자 죄책감에 잠식되어 살았다는 것이 너무도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빠가 이렇게 말했어. 네가 그렇게 고집부리면 그냥 넌 죽은 걸로 치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내가 죽은 사람 취급당했어.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어. 그냥 주변 사람들에겐 지병으로 조용히 떠났다고 하고 너한테도 아예 말이 안 가게 철저하게 막았던 거야.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들었을 때 나는 울부짖으며 그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심지어 경찰까지 불려갔던 그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죽지 않았고 그냥 죽었다고 만들어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 나도 결국 가족들에 굴복했지. 너무 오랜 시간 억눌려 있었고 마음도 지쳐갔어.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됐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은 그녀가 한 것이 아니었고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좋은 남자였어. 나한테 상처 주지도 않았고 아이도 하나 낳고 그렇게 조용히 살았어. 근데 그녀는 다시 눈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병으로 먼저 떠났어. 그 사람이 없고 아이도 이제 다 커서 제 삶을 살고 문득 다시 내 생각이 났어. 그녀는 그때부터 나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SNS, 블로그, 인터넷 검색. 그녀는 내가 어디에 있을지 아무 단서도 없었지만 몇 년에 걸쳐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가끔 들르던 읍내 가게에서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드디어 내 산속 움막까지 찾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날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매일 밤마다 당신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 내가 먼저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언어도 지금 이 진실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그저 그녀가 살아있고 내 앞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찾아올게. 우리 이젠 서로를 탓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내 인생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로 남든 이제는 그녀를 잃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녀가 다시 떠나고 움막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시는 영영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위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마음먹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 피어오르는 후회와 미안함은 다시 만남을 거부하게 만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미안해하지 말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나도 너에게 미안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서로 고개 숙이지 말고 웃으면서 보자. 그녀는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어도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고, 유연했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그녀가 산을 찾아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봄에는 진달래를 함께 보았고, 여름에는 계곡에 발을 담갔습니다. 가을에는 붉게 물든 산비탈을 함께 걷고, 겨울에는 움막 안에서 조용히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도시에서 가져온 소소한 것들을 선물처럼 건넸습니다. 따뜻한 담요, 작은 전기 주전자, 손수 짠 목도리. 나는 매번 그 선물들을 받으며 미안함과 감사함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린 정말 부부였을까? 아니면 부부였다고 믿은 두 사람이었을까? 나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한 장, 결혼식, 신혼여행,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리가 부부였는지는 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부부보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했던 사이야. 나한텐 그게 전부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나간 아픔과 후회가 스며 있었고 또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묻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홀로 보내고도 미련 없이 살아갈 수 있었냐고. 나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죠. 그 사람 덕분에 난 여전히 사랑을 믿어요. 나는 여전히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은 아닙니다. 블로그에는 우리가 함께한 소소한 일상들이 종종 올라오고 댓글로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위로를 전해옵니다.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녀와 웃으며 마주할 수 있고 그녀가 내 삶을 여전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난 20년의 모든 시간이 의미 있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부가 되지는 못했지만 나는 압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 어떤 제도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설렘이고 어떤 이에게는 헌신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연 속 남자에게 있어 사랑은 죄책감과 속죄, 그리고 다시 찾아온 용서와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조용히 반지만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 세상이 보기에 그들은 부부도 연인도 아닌 어정쩡한 사이일지 몰라도 그들이 주고받은 마음만큼은 그 어떤 계약보다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너무도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죽었다는 소식 앞에 그는 무너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가 은둔자의 삶을 택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세월, 그 외로움과 그리움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운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오랜 침묵 끝에 다시 두 사람을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수십 년의 시간과 거리, 그리고 억압을 뚫고 산속으로 걸어온 그 순간, 이는 단순한 재회가 아닌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억지로 이별해야 했던 현실, 가족의 강압, 본인의 무력함,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삶을 살아가며도 마음 한구석에서 늘 떠올려야 했던 과거의 한 사람. 가장 찬란한 사랑은 오래 남아 잊히지 않는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 이렇게 기적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